자, 7월 19일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한 일주일 정도 마이크 상태가 좀 되게 안 좋았어요. 원래는 이제 마이크가 여기 강의실에서 주는 마이크가 있긴 한데, 이게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를 좀, 이동도 좀 부자연스럽고 해서 마이크를 핀 마이크를 따로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충전식이라서 송신기에는 전원을 꽂아놔야 되는데 전원을 꽂으니까 또 잡음이 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선풍기 소리 때문에 또 잡음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억제하려고, 얘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애긴 한데, 이게 전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는 거라, 몇 번 좀 장비 좀, 중간 젠더 좀 사다 끼고 해갖고, 이제 오늘 최적화를 했어요. 이제 나도 선풍기 켜고 수업할 수 있어. 이제 저기 잘 안 가도 돼. 자, 본격적으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랑 어저께랑 해서,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통계 방식을 살펴봤었죠. 그것 말고도 통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개요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대부분은 글로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대학원 수업을 그때 줌으로 듣고 있을 때였으니까 옆에서 곁다리로 보다가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제시하신 도표를 봤는데 그 도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거를 배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거 없나라고 막 찾다가 이제 비슷한 그림을 몇 개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원래 도표의 원 출처 책을 찾았어요. 저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연구방법론에 대한 책인데 어저께 집에 가서 그 부분을 진짜 도표 하나 그리는 4시간 걸렸어요. 자, 확출원 통계 개요 1번 MD 파일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요거를 오늘 같이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봤었는데 밑에 도표를 하나 넣어놨어요. 나 이거 어저께 4시간 그렸어.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파란색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통계 분석 방법들이에요. 이거 다 공부하면은 솔직히 석사 이상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전체적인 수업 기간도 좀 제약적이고 해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예제를 좀 여러 개 제시하는데, 좀 이거는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다루는 건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다 싶은 것들은 예제를 그냥 가볍게 한두 개를 치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통계를 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이게 독립변수가 뭐냐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내가 결론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은 통합거리가 취업률에 주는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통합거리가 독립변수가 되고요. 취업률이 종속변수가 돼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수식을 모델로 세울 때 y가 종속변수가 되고요. x가 독립변수가 돼요. 이걸 우리는 가설 검정할 때 설명변수와 영향변수라는 이름으로 미리 한번 보긴 했는데 나중에 가면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용어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구별하느냐 구별하지 않느냐에 따라 일단은 구별이 없다면
변수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를 분석할 때 만약에 평균을 갖고 분석을 한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했었던 t 검정은 전부 평균값의 차이를 논한 거거든요. 근데 평균이 아니라 데이터의 퍼짐 정도, 분산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F검정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근데 어떨 때 T검정을 쓰고 어떨 때 F검정을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기준이 되게 쉬워요. 지금 여기 두 변수 간의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변수가 3개 이상이면 F검정을 쓰면 돼요. 2개일 때는 T검정을 쓰고요. 2개일 때 F검정 쓰면 안 되나요? 돼요. 대신에 T검정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이 F검정의 한 종류로 이제 언어바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걔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좀 간단하게 제시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들 간의 연관성, 어떤 변수들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그 다음에 부상자 수 이런 데이터가 있었죠. 이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간격이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관 분석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만약에 명목형이다. 그러면 이제 교차 분석이라는 거래요. 교차표 그리면 돼요. 근데 상관 분석 중에 만약에 변수가 서열 분석이다라고 하면 스피어맨 상관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상관 분석에서 좀 깊게 들어간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가 되게 많어. 예를 들어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거리도 있고, 뭐 수업료도 있고, 학생 수도 있고, 변수가 되게 많아. 변수가 되게 많으면은 그거를 다 때려박아서 통계를 내기는 좀 힘드니까, 걔네들 중에 이제 영향력을 많이 주는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변수의 가지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변수를 뺀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여기 자료 축소라고 하는데 보통 차원 축소라고 불러요. 그게 만약에 명목형이면 순서 분석이라는 걸 가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나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요인 분석, 흔히 PCA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료 축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요인 분석, PCA 쪽으로 많이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명목형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류. 보통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분류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번에 제가 왜 당근마켓 예를 들었었죠. 당근마켓에서 뭐뭐뭐 팝니다라고 제목을 딱 입력하는 순간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쫙 세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덤벨 팝니다라고 하면은 뭐 스포츠, 헬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선택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걸 보통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을 통한 분석 같은 경우는 명목형은 상용 분석, 그 다음에 서열, 간격, 비율 변수는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군집 분석, 다차원 척도법 이런 애들은 통계적으로는 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파이썬 패키지 기준으로 구별하면 쟤네들은 머신러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테이트 패키지에는 기능이 없고요. 머신러닝 패키지에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머신러닝이라고 해봐야 지금 쓰는 코드하고 수준이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요즘의 통계는 사실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라고 해서 보통 종속변수의 척도에 따라 간격이나 비율이면은 이제 회귀분석. 종속변수가 간격변수고 독립변수도 간격이다. 그러면 이제 회귀분석.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명목형이나 서열이면은 분산분석.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수의 척도가 이제 명목형이다. 명목형이라는 거는 카테고리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판별분석,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나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로지스틱 회귀예요.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풀면은 이항분석이라고 해요. 이항회귀. 뭐 아니면 도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도 사실 통계 수식으로 들어가는데 요즘은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머신러닝 돌려요. 의사결정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꽤 고차원적인 머신러닝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의사결정나무가 들어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 그대로 추천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과 통계를 구별하지 않고 이거 네모 박스 하나하나 다 일반적인 통계 수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머신러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수식을 조금씩 언급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거는 패스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단순히 코드의 효율로만 본다면은 그냥 통계로 가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왜냐면 명령어 하나 때리면 결과가 쭉 나오니까. 머신러닝으로 가면은 이제 학습 모델 쌓고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성능 검증하고 몇 가지 좀 코딩 단계가 좀 있어서 머신러닝 코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되는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 머신러닝 기법이건 통계 기법이건 구별을 하지 마세요. 저도 쭉 찾아보는데 요즘 파이썬 코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실제로 머신러닝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인지 모르고 그냥 쓰는 코드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동안은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 값들은 전부 숫자형일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전부 숫자로만 돼 있다라고 하면 숫자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통계 기법을 쓸지 머신러닝을 쓸지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결과 똑같아. 근데 들어가는 인풋 변수가 만약에 문장형이다. 혹은 이미 그림이다. 그러면 그때는 굳이 통계를 쓸 이유가 없는 거지. 머신러닝을 쓰는 거지. 예를 들면은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면은 로지스틱 회귀는 둘 중에는 뭐 아니면 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소에 남기는 그 트위터에 평소에 남기는 댓글을 쭉 분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이 보수적이다 아니면은 보수 반대가 뭐지? 진보적이다. 뭐 이런 거를 분류할 때 쓰는 게 로지스틱 회귀예요. 보통은 로지스틱 회귀를 공부할 때는 결론이 0 아니면 1로 와요. 근데 머신러닝으로 하면은 이제 긍정, 부정으로 나눠요. 그러면 저걸 갖다가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라는 말을 안 쓰고 감성 분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용어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다 모아놓고 보면 용어끼리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분류를 되게 잘해야 돼. 지금 벌써 용어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 용어들을 다 모아놓고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분류하는 그 카테고리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이 그림이 꽤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추론 통계 분석에서 단원으로 삼을 때 좋은 게 이 빨간색 박스들로 이제 단원을 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어제 가설 검정이라고 되어 있던 폴더 이름을 이걸로 바꿔놨어요. 기세.
어때? 그림에서 정성이 좀 느껴져? 어제 한 10시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서 한 2시까지 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제일 위에 보라색 같은 거. 아니죠. 이거는 이제 내 선택지를 제시한 거고, 여기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위에 있는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애들. 네. 진행을 할 거예요. 문장을 일단은 저도 초안을 잡아오느라고 문장 형식이 여태까지랑 좀 달라서 좀 고쳐가면서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F 검정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할 건데, 통계 분석의 주요 검정 기법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봅시다. 기법하고 설명.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독립표본 T검정. 독립된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이 가능할 때 진행을 하는 거고, 대응 표본. 쌍을 이룬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였고요.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려는 게 분산 분석이에요. 분산 분석을 이제 F 검정이라고 해요. 얘는 세 그룹의 평균을 비교해요. 독립표본은 한 그룹에 대해서 평균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대응 표본은 두 개 그룹. 근데 분산 분석은 그룹이 세 개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하고 회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상관 분석하고 회계 분석은 뭐 아직 진도상 안 나간 거니까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고요. 왜 자꾸 밑으로 튀냐? 저도 이거 원문을 어디서 가져온 거라서. 자, F 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쓰지는 않아요. 자, F 검정은 이제 분산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그럼 이제 분산 비교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는 두 공장의 생산 공차를 비교할 때 어떤 치수를 3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근데 한 공장에선 평균이 3.
분산이 2.1이고 다른 공장은 평균 이상 분산이 2.0이다. 그럼 이때 분산이 작을수록 실력이 좋다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의 의미부터 알아야죠. 이 말은 일단 좀 뜯어놓고.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건요, 데이터의 변동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예요. 일단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그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편차라고 하는 거는 평균을 실제 데이터로 빼면 돼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평균하고 얼마가 나는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고요. 근데 뭐 어차피 분산이야 파이썬 명령어 때리면 나오는 거니까 분산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데이터의 산포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은 데이터가 그 한 곳에 뭉쳐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간의 분산을 그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이 같더라도 분산이 서로 같다면 분산을 비교했을 때 어느 한쪽이 분산이 더 작다면,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예시가 이거예요. 공장 A하고 공장 B에 어떤 제품 생산을 의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볼트를 생산하는 거를 의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의뢰한 볼트의 사이즈가 2mm였어. 2cm. 2cm짜리 볼트 생산을 2개 공장에 의뢰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2cm가 다 맞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2cm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두께를 채웠더니 두 공장의 볼트 사이즈가 평균은 전부 2cm가 된 거야. 평균은. 그러면은 요구사항은 충족했잖아요. 말을 바꿉시다. 애플에서 삼성하고 LG에 그 화면 패널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패널의 두께를 2mm로 의뢰를 한 거야. 그래서 생산 라인을 가동해서 평균을 쟀더니 다 2mm래요. 그럼 일단 애플의 그 요구사항을 삼성하고 LG가 전부 충족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품 살 때 보면은 액정 패널이 어디 거냐에 따라서 뽑기 잘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가 돌죠. 그거는 분명히 똑같은 평균이지만 둘 중에 한 곳은 그 생산했을 때 품질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따져볼 때 분산을 비교한다고요. 공장 A는 분산이 작고요. 공장 B는 분산이 커요. 라고 하면은 공장 A에서 생산한 거는 평균 2mm를 기준으로 두께 값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장 B는 평균은 2mm지만 두께를 측정했던 두께가 많이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 B에서 생산한 거는 재수없으면 되게 두껍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얇아서 금방 고장 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평균을 비교하는 게
절대적인 지표는 될 수 없어요. 자,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 분석을 할 때는 변수가 3개 이상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예제들은 그냥 2개 갖고 다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로딩을 해봅시다. 자, 패키지부터 가져올게요. 패키지 프롬 판다스 임포트 리드 엑셀.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가설 검정보다는 예제 양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패키지 바로 해주네. 자, SCI 파이의 스테이트, 우리 여태까지 쓰고 있는 애죠. 요 안에 F1 웨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2개 패키지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올게요. 자, df는 read excel ds data.sem.kr 202 밑에 store.xlsx. 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두 가게에 대한 일별 매출액 조사예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F검정은요, 규모가설하고 대립가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세울 수 있지가 않아요. F검정의 가설이에요. 규모가설, 가설, 설명, 식. 자, 규모가설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간의 분산이 같다요. 분산의 차이가 없다. 같다. 그래서 H0는 기호 또 찾아봐야겠다. 이거였나? 일단 좀 봅시다. 맞네. 자, 두 데이터 간의 분산이 같다인 거니까 H0 콜론 시그마 1 이퀄 2. 두 개의 분산이 같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럼 대립가설은 분산이 같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제 F 검정은 단순히 목적에 고정돼 있어요. 가설 검정처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가설이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목적이 딱 픽스돼 있어. 자, 그럼 이제 데이터 가져왔으니까 분산 분석 해볼게요. 자, F1 웨이 스토어 1하고 스토어 2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만들어준 코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까 제가 정의할 때 변수가 3개 이상일 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3개 이상일 때 그냥 콤마로 계속 나열하시면 돼요. 예제니까 그냥 2개만 가져간 것 뿐이야. 자, 이렇게 하면은 p-value가 0.24가 나왔죠. 그러면은 규모 가설을 기억할 수 있다 없다? 네. p-value가 0.05보다 크므로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즉, 두 매장의, 두 가게의 일별 매출 분산은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분산 분석은 이게 다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집단이 3개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3개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만약에 보고 싶다면 우리가 T검정만 알고 있을 때는 2개 묶어서 T검정해보고 또 2개 묶어서 T검정해보고 처음에 거랑 끝에 거 묶어서 T검정해서 이렇게 2개씩 묶어서 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뭐 디테일한 공식 얘기는 접어두고라도 신뢰도가 되게 떨어진대요. 이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T검정을 이렇게 교차로 여러 번 하게 되면 신뢰도가 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세 집단의 분산을 비교하는 기법이 이 F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집단이 만약에 2개가 넘어갔다. 그러면 T검정은 아예 애당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제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 말도 여기 써놓을까? 세 개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두 집단씩 여러 번 T검정을 수행하게 되면 신뢰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분산 분석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디? 감사한다. 어이구. 뭘 감사해? 오케이.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신뢰도가 급격히 왜 감소하는지 그리고 왜 발생하지 않는지 얘기하면 F분포라고 하는 또 복잡한 얘기를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학부에서 얘기할 때는 그 T검정 얘기한 다음에 한번 건너뛰어서 상권 분석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바로 회귀 분석 들어가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통계 기법을 다 얘기하는 거는
뭐 학부 4학년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석사까지 갈 애들이나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맛보기 정도만 제시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요거 2-02에 6번 파일로 올라갔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F검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 언어바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2교시 때 얘기를 할게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어제 했었던 연습문제 풀이를 먼저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누락이 돼서 연습문제 풀이부터 할게요. 가설검정입니다.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상표 1과 상표 2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두 원료의 성분 함량이 다른지를 비교해라. 그러니까 지표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에 대한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코드 살짝 준비했는데 필요한 패키지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도 미리 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가설을 세워볼까요? 일단은 문제상에 보면은 두 개가 전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전제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설부터 설정해 봅시다. 가설. 내용. 식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규모 가설. 상표 1과 상표 2의 주성분 함량에는 차이가 없다. 자, H0 자, 규모 가설에서 평균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뮤로 표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뮤는 두 번째 뮤와 같다. 자, 요게 이제 그 규모 가설이고요. 대립 가설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되죠. 다르다는 not equal.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해보죠. 자, 데이터 프레임이 상표 1과 상표 2였으니까 상표 1과 상표 2. 자, 그냥 어제 차이가 없다에 대해서만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분산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문제에 보면은 두 개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분산이 같다고 보는 게 보통이에요. 사실 뭐 여기서 이거 분산 같다 다르다고 해도 결과 차이 없을 겁니다. 미세한 차이만 있지. 스테이트 NA. 자, 결측치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결측치를 어떻게 할지를 또 결정을 해줘야 되네. 자, 결측치 어떻게 알았어요? df 점, 저는 그냥 지울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p-value가 0.05보다 크죠? 결과. 자, 검정 통계량 1.371에서 p-value가 0.05, 은 0.05보다 크므로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상표 1과 상표 2의 주성분 함량에는 차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이제 피임약과 혈압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복용 전과 복용 후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집단이 두 개가 아니라 집단이 한 개예요. 한 개 집단한테 복용 전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대응 표본으로 가야죠. 아, 잠깐만. 아, 대응 표본이 아니라 동의 표본으로 가야죠. 잠깐. 아, 미안해. 내가 헷갈렸어. 대응 표본이야. 함수가 ing가 아니고 rel이죠. 자, 그러면은 얘도 가설을 세워볼까요? 자, 피임약 복용 전과 복용 후에 혈압에는 차이가 없다. 피임약 복용 전과 복용 후 혈압은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차이가 있다. 자,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수식은 맨날 똑같은 거고 피임약은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될 거고요. 대립가설을 바꾸면 피임약은 혈압에 영향을 준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석합시다. 자, T테스트 REL이었고요. DF의 복용전, 그리고 DF의 복용 후. 네, 어떤 투사이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0.007이네요. 검정 통계량 3.105에서 P밸류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피임약은 혈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문제 3번이에요. 육상 선수한테 체중 감량을 시켰을 때 달리기 기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부터 또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러너 다이어트. 뒤에 빈 게 하나 있네. 근데 뭐 이거는 문제 진행하는데 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찝찝해서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df.dropNA 아식스 1 인플레이스 드롭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맞아요. 근데 문제 푸는 거에는 1도 상관없는 거고, 그냥 생각난 김에 일어나면서도 있었다라는 걸 한번 얘기 더 하려고 넣은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전처리 하건 안 하건 결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저라도 평소에는 요거는 그냥 전처리 안 하고 넘어가요. 귀찮으니까. 자, 그럼 이제 가설 설정합시다. 아까 거랑 똑같아요. 이 문제 사실. 그러니까 감량 전후에 대해서 한 거니까 아까 거랑 똑같죠. 자, 그러니까 체중 감량은 달리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체중 감량은 달리기 결과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코드 재사용. 감량 전, 감량 후. 자, 0.04. 아슬아슬하지만 0.05보다 작네요. 자, 그럼 결과. 이게 문장도 계속 패턴이니까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으면서 조금씩 바꾸면 돼요. 자, 검정 통계량 2.375에서 P밸류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규모에서 기각하고 대립 채택한다. 즉,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달리기 속도에 영향을 준다. 고 볼 수 있다. 자, 레스라고 했을 때 0.09, 그 다음에 그레이터라고 했을 때 0.02.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커졌다. 거죠. 감량 전이 감량 후보다 크다. 인 거니까 몸무게 감량한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문제 4입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이거는 사실 어제 데이터가 잘못돼서 그 100m 달리기가 빠지긴 했는데 한 문제 같은 하나, 둘, 세 문제죠. 자, 그럼 이제 1번 풀이. 첫 번째 풀이 방법. 감량 전 악력, 감량 후 악력. 이렇게 해서 풀고. 그 다음에 감량 전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감량 후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감량 전 턱걸이. 감량 후 턱걸이. 이렇게 해서 각각 결과 해석. 자, 콜스는 df. 컬럼스. 콜스. 이름, 감량적, 뭐 이렇게 나오죠? 일단 이름은 빠져야 되니까, df. set index. 이름. df2는, df2를 갖고 컬럼스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걸로 반복을 해요. 자, 일단 n은 len, 콜스. 그러면 컬럼의 개수가 나오죠? 일단 요거부터 콜스 출력하고 n은 len, 콜스. 그러면 컬럼의 개수가 나오죠? 하프는 n 나누기 2에 출력하면은 3이죠. 자, 반복 돌릴게요. for i in range 0부터 하프까지.
프린트 I 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031425 출력되죠. 0번째 0123.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플러스 1. 하나. 둘씩 건너뛰어야 되네. 그럼 하프를 할 필요가 없네. N. 스텝 2. 그러면 012345. 자, n이 요 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0부터 n점까지라고 하면 인덱스 쭉 스캔하잖아요. 이거 쉽지, 그쵸? 그럼 스텝을 2씩 끼면 0이 4가 되잖아요. 그러면 i번째랑 i 플러스 1번째 하면은 같이 두면 자, 그러니까 리절트는 이렇게 잡아놓고 df에 df2 컬럼스에 대한 i번째랑 df2에서 df2의 컬럼스에 대한 i 플러스 1번째 프린트 리절트 끝. 문제 패턴 보시면은 항상 마지막에는 뭔가 프로그래밍적인 걸 요구를 해요, 제가. 함수를 묶건 모듈화를 하건. 이렇게 풀었어요? 코딩 테스트 공부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네. 자, 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넣어야 되나? 요거는 결과 해석은 생략합시다. 어차피 뻔한 거니까.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체중 감량이 효과가 있는 거는 악력에만 있고 윗몸 일으키기랑 턱걸이는 오히려 체중 감량이 효과가 없네요. 요건 좀 의외네, 턱걸이는. 힘 빠져서 그런가? 감량 전후 윗몸 일으키기 차이가 없다. 감량 전후 턱걸이 기록의 차이가 없다. 악력은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무리합시다. 그러네? 지수네? 그러네. 이걸 못 봤네. 그러면은 차이가 엄청 있는 거네요. 이게 2에 마이너스 0오니까 소수점을 왼쪽으로 5개 보내시면 돼요. 2에 플러스 5라고 나오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5개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컴퓨터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먹네. 데이터 프레임에만 적용되는 거라. 넌파이가 있다네. 이걸 한번 해볼까? 그래도 안 먹긴 마찬가지. 자, 요거 결과를 이제 푸시할게요. 자, 잠깐 휴식하셨다가요. 요거 결과 한번 여러분들이 하신 거랑 대조해 보시고 잠깐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1시 한 35분쯤에 시작합시다.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어서 데이터 정교화 얘기를 중간에 좀 삽입을 하고 들어갈게요. 사실 이게 통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보면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마지막 쯤에 나와줬어야 되는 얘기인데 건드려야 되는 패키지가 사이킥런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패키지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 건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뒤쪽으로 미루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머신러닝을 안 건드리면은 계산식을 직접 적용하면 되기는 해요. 자, 데이터 정규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데이터의 범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 범위나 척도로 변환해서 처리하거나 분석할 때 쓰는 기법이고요. 얘를 왜 하냐면은 단위가 서로 좀 심하게 다른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의 단위를 똑같게 맞춤으로 인해서 이제 통계 수식이나 머신러닝의 성능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시하는 예제 데이터들은 전부 정교화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에요. 단위가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정교화의 목표는 서로 다른 단위나 범위를 가진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춤으로써 분석이나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다. 쉽게 말하면 계산하기 좀 쉽게 통일하는 거다. 입니다.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네 가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많이 쓰는 두 가지만. 일단 필요한 패키지부터 가져올까요? 자, 일단은 필요한 패키지부터 참조할게요. from pandas import read excel. 일단 샘플 데이터는 가져와야 되고요. 자, 우리가 그래도 데이터 정제하면서 사이킷런은 깔아놨거든요. 이 사이킷런 패키지의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에 쓰이는 머신러닝 기능들이에요. 여기에서 min, max 스케일러랑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두 개를 적용을 할게요. 또 있네. 로버스트 스케일러라는 애도 가져올게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거 민맥스 스케일링부터 봅시다. 데이터도 가져와야지, 참. 작업 준비. 데이터 가져오기. 자, DF는 제가 데이터를 2-05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파일은 다 올라가 있고, D05구나. 자,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제 이게 데이터 예시는 이거예요. 어떤 병원에 직원을 뽑을 때 토익 점수에 대한 필기 점수와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학부 성적, 그리고 이전에 만약에 경력자라면은 병원 근무 연수, 이거를 고려했을 때 합격 여부, 합격은 1, 불합격은 0.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걸 산정을 해서 어떤 사람의 필기 점수와 학부 성적과 이전 경력을 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예측해보자 라는 샘플 데이터예요. 이거는 분류 문제예요. 이항 분류, 로지스틱 회계 문제예요. 이거는 데이터 자체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얘를 가져온 이유는 보면은 단위가 좀 많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그냥 통계를 내면은, 물론 통계는 계산하는 거니까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 갖다 머신러닝 집어넣으면 머신러닝이 되게 헤매요. 단위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단위가 너무 확연하게 다르면은 여기에 데이터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데이터 정규화의 한 분야가 표준화예요. 근데 데이터 정규화를 이야기할 때 그 용어 정리 잘해야 되는 게, 데이터 정규화라는 단어가 통계에서 얘기하는 정규화랑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는 정규화가 달라요. 의미가, 뜻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애들한테 데이터 정규화라 그러면 데이터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막 그런 거 따지면서 뭐 데이터 무결성 제약 막 그 얘기가 그런 쪽으로 빠져. 그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신 분들, 정보처리 기사 책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정규화와 ADSP 책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정규화가 완전 달라요. 용어 정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자, 이거 갖고 이제 데이터 정규화를 해봅시다. 첫 번째 정규화는 민, 맥스 정규화입니다. 자, 민, 맥스 정규화는요, 모든 데이터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최소값은 무조건 0이 되고요, 최대값은 무조건 1이 됩니다. 데이터에서 최소값을 0으로 최대값을 1로 매핑하는 거예요. 자, 실제 공식은 이제 원 데이터에서 최소값을 뺀 거 나누기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겁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유지하면서 그 특정 범위를 축소시키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정규화를 보통 차원 축소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풀이 방법이
직접 계산하는 경우. 자, 이거 컬럼 다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필기점수 하나만 놓고 할게요. 자, 직접 계산하는 경우. 최소는 뭐야? M 이렇게 들어가? 자, X민 최소값은 DF에 뭘로 할까요? 필기점수로 합시다. 필기점수 점 최소값 구하면 되죠. Xmax는 최대값 구하면 되죠. 자, 그럼 DF에 필기점수 정규화는 필기점수에서 X민 빼고 Xmax에서 X민을 뺀 거를 넣으면은 DF를 출력했을 때 필기점수 정규화가 나옵니다. 모든 이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수식을 얘기하기 싫어서 이 얘기를 좀 아꼈어요. 자, 파이썬을 써봅시다. 자, 표준화 기능을 제공하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min max 스케일러라는 객체를 만들게요. 자, 표준화를 적용할 필드를 스케일러 객체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준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스케일러.fit. 이번에는 이것도 필기점수로 합시다. 필기점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표준화를 적용을 하세요. DF의 필기점수 표준화 2라고 하죠. 스케일러.transform DF의 필기점수. 여기 컬럼이 왜 이렇게 괄호가 2개씩 들어갔냐. DF. 응? 아, 괄호를 2개씩 쓰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요. 결과 똑같죠. 이게 2개씩 줘야 되는 게 왜냐면은 얘가 시리즈 객체를 파라미터로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제가 설명상 알려준다,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핏 함수하고 트랜스폼의 함수 의미가 이게 핏 함수에 대한 원래 설명이요. 학습 모델을 적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학습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 자체가 머신러닝 객체이기 때문에 학습할 데이터를 적재하고 학습을 실행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설명을 지금 끊을 게 아니라서 이 사이클론 객체를 아직까지 수업에서 제가 절제한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똑같죠. 자, 이거를 한 번에 할 때 그냥 피 트랜스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거는 다음을 세봅시다. 자, 그 다음에 표준화 방법. 정규화 방법. 자, 이번에는
데이터 표준화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불러요. 얘도 직접 계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 데이터 표준화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Z스코어 정교화라고도 합니다. 얘는 좀 더 수학적이에요. 모든 데이터를 평균이 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바꾸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안 따라도 강제로 정규 분포 따르게 바꿉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일단은 실제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거를 잔차라고 불러요. 그 짜투리 차이. 그 잔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돼요. 이 녀석의 장점은 데이터를 정규 분포에 근사시켜서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하게 만들어준대요. 거의 대부분 민맥스 스케일러 아니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둘 중에 하나 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값들의 단위가 비슷하면 정교하고요. 단위가 완전히 다르면 표준하고요. 뭘 쓸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표준화 쓰세요. 정교하고 표준하고 그 언어 차이가 똑같은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정교하고 표준하. 값의 단위가 비슷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죠. 민맥스. 얘는 스탠다드. 잘 모르겠으면 스탠다드. 자, 근데 지금 제시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분류 문제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 원데이터 자체가 다른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과연 합격을 했을지 아니면 불합격을 했을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남자, 여자,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은 결국 0 아니면 1이거든요. 데이터를 라벨링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합격 여부 같은 경우는 결국은 0 아니면 1로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갖다 놓고 이걸 표준화해서 막 얘를 0.7 몇몇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분류 문제는 내가 알고 싶은 이 종속 변수는 표준화를 안 합니다. 분류 문제는 종속 변수 표준화하시면 안 돼요. 자, 아까 이제 필기 점수 갖고 했으니까 이번 학부 성적 갖고 해보죠. 자, 평균을 낼게요. DF의 학부 성적에 대해서 성적 으로 갖고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도 구해요. 이것도 만들어주나? 오케이, 맞아.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부 성적에 대한 표준화가 나왔어요. 여기 컬럼 이름이 좀 헷갈리니까 필기 점수 민 맥스 1 여기는 필기 점수 민 맥스 2 밑에는 학부 성적 스탠다드 1
자, 그럼 학부 성적에 대한 표준화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제 파이썬 스타일로 또 해봐야겠죠? 파이썬 스타일. 자,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scalar.pick이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줘요. df에 이번에도 학부 성적인가? 학부 성적.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값 똑같죠? 자, 근데 핏하고 트랜스포머 이렇게 따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핏 트랜스폼이라고 한 번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 실행하면 결과가 완전 틀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머신러닝이 학습을 끝낸 상태에서 학습을 또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갖고 분석을 또 시키는 꼴이 돼갖고 이거 지금 실행하면 완전 틀어져요. 그래서 핏하고 트랜스폼을 나눠서 쓴 상태에서 핏 트랜스폼을 또 쓰면 안 돼요. 이건 재시작해야 돼. 왜냐면 학습 모델이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가든지 나눠서 쓰든지 이건 한 가지 방식 통일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가 상이할 때 빅맥스를 하는 거 같아요. 비슷할 때 저희가 빅맥스를 하는 거예요. 각들 단위가 비슷한데 빅맥스를 상이할 때 빅맥스를 적용할 수 있어요. 혹시 차이가 너무 크면 편하다. 왜그 순간은 시계가 내려가고 이게 지금 통계를 내는 거에 대해서 범위를 지금 숫자 값으로 제한해서 그래요. 이미지 데이터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도 수치 값으로 표준화해야 돼. 문자열 값도 표준화해야 돼. 그럴 때 표준화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계 예제에서 사실 표준화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통계 예제들을 표준화 적용해서 넘어가는 예제를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정제 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실제 예제들을 제시하면서 그거 해야만 풀리는 예제는 제시 안 했잖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예제 푸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머신러닝은 그거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거든, 내용을. 그래서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데이터 정교화는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스탠다드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이 로버스 스케일러라는 건데, 얘는 그 이상치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상치라는 걸 이제 정제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이상치를 정제하기가 사실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값일 수도 있잖아. 그냥 무턱대고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기엔 좀 찝찝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상치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스케일링하는 방법이에요. 이상치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데이터를 스케일링하는 방법. 왜냐면은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정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화를 하거나 정규화를 하면은 이게 자꾸 정규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민맥스 스케일링,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거를 노멀라이제이션 스케일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한글로 정규화 그러는 거예요. 입에 붙어버렸네. 스케일링. 요거를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보통 정규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에 입이 붙어버렸고 헷갈리겠다. Z스코어 정규화. 그냥 Z스코어라고만 표기할게요. 여기도 정규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용어 때문에 헷갈리니까 용어 선정이 신중하네. 민맥스 스케일러.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표준화하거나 정규화하면은 이상치 때문에 전체 데이터 분포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 로버스트 스케일러는요, 왜곡된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값과 사분위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스케일링해요. 자, 공식은 X에서 메디안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iQR로 나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해요. 그럼 이것도 iQR 값 구하는 공식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중앙값 구하는 것도 알아봤으니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직접 계산 가능하겠죠? 자, 남은 데이터가 뭐였죠? 병원 경력. 경력으로 해봅시다. 자, 중앙값은 df의 병원 경력 점 메디안.
자, IQR 값은 그 1, 4분위수에서 3, 4분위수를 뺀 값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은 DF 출력했을 때 내가 재시작했나? 네, 병원 경력에 대해서 표준화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클런으로 다시 써보죠. 자, 스케일러는 로버스트 스케일러 객체 만들고 스케일러.fit 병원 경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일러.트랜스폼스 학습시켜갖고 DF를 출력해 볼게요. 자, 결과값 똑같이 나오죠? 요 방법들을 이제 정해서 통계를 적용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통계를 돌리는 게 사실 정석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예제를 이렇게 하면 예제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적용 안 할 뿐이고 머신러닝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또 전체 데이터 갖고 하지도 않아. 데이터 7대3으로 쪼개서 해야 돼.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뭐 나누는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자,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얘기 다 했으니까 궁금하면 적용해서 결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오전 여기까지 진행할 테니까 식사 다녀오시고 오후에 이거 관련해서 실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